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무기 관련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자, 영국, 바로 핵 보유국이죠. 핵 보유국인데 영국은 자기네들이 핵무기 안 만들었습니다. 미국이 잠수함 발사 핵 탄도미사일이죠. 트라이던트2 미사일을 미국에게 사서 그렇게 해서 쓰고 있는데, 그 잠수함 발사 핵 미사일을 쓸 수 있는 전략 핵 잠수함 뱅가드급인데, 그게 작전하러 나가다가 잠항 중에 이 잠수함 내부에서 불이 나버렸습니다. 화염이 치솟았는데, 여기는 원자로도 있죠. 핵추진 잠수함이니까. 그리고 핵미사일도 16발이나 있죠. 이거 어떻게 됐겠습니까? 큰일 났는데요. 이 영국 소식 한번 보겠고. 자, 이스라엘이 우크라이나가 뭐 이런 무기 좀 달라 저런 무기 좀 달라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우리 니들 줄 만큼 그런 생산량이 안 된다, 우리 쓸 것도 없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헤르손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준 무기가 발견됐네요. 안 준다고 해놓고 알고 보니까 줬네요.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신의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5가지 단신 먼저 보고 가겠는데요. 베네수엘라 전부 러시아제 무기 쓰고 있죠. 그런데 러시아 지금 엉망이니까 자기네들 가지고 있는 이 무기들 창정비해야 되는데 러시아가 못 해주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창정비한다, 부품도 자체적으로 생산한다. 야, 이 부분 어떻게 믿냐 라는 소식부터, 우크라이나가 세바스토폴 흑해함대를 공격했던 이 수상 드론을 공개를 했는데, 자, 우리 이렇게 만든 거야. 자, 이거 실물이야. 그래서 우리 이거 앞으로 100대 사고 싶어. 그러니까 돈 좀 모금 참여해 주세요 라고 하는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했는데, 이 소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가 모든 무기체계의 수출과 후속 군수 지원을 사실상 포기했고, 그 불똥이 러시아제 무기를 운용하는 여러 나라로 튀고 있습니다. 개전 이전부터 러시아산 무기 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던 베네수엘라군이 독자적인 정비창을 설치하고 러시아산 자주포와 다련장 로켓 시스템에 대한 자체 창정비를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부품 수급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자체 생산한 부품들로 정비를 할 방침인데, 제대로 작동이나 할지 모르겠습니다. 미 우주군의 극비 임무 무인 우주선 X-37B가 현지 시각 11월 12일 우주 궤도 진입 908일 만에 지구로 귀환했다는 소식입니다. 내부에 어떤 장비가 탑재됐는지, 우주에서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지 모든 것이 극비인 이 우주선, 과연 이번에는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왔는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장거리 타격용 드론 시스템 개발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국방부가 IAI와 LB 시스템즈에 공중급유가 가능한 장거리, 고속, 고위력 스텔스 무인 공격기를 개발을 의뢰해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데, 실전에 배치되면 이란 꽤 골치 아파질 것 같습니다. 일본이 항공자위대 C2 수송기를 이용해 육상자위대의 16식 기동 전투차를 요나구니 섬에 긴급 전개하는 실험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대만에서 불과 110km 떨어진 곳에서 이루어진 기갑부대 긴급 전개 실험을 놓고 대만 유사시 상황에 대비하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난달 세바스토폴 해군기지를 공격했던 무인 자폭 드론의 실체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길이 5.4m, 180kg의 탄두를 싣고 최대 800km 거리의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이 드론은 제작비가 대당 25만 달러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는 이런 드론 100척을 만들어 러시아 흑해함대의 발을 묶어놓겠다며 국제사회에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자, 베네수엘라 예병식 모습인데요. 이 2S19, 2S19 이거 러시아제죠. 러시아제 최신은 아니고 적당히 신형 자주포인데, 이런 걸 비롯해서 스멜치, 또 공격 헬기 이런 거, 하여튼 모든 무기 체계를 러시아제로 다 쓰고 있는데, 문제는 러시아가 지금 서비스를 못 해주죠. 애프터 서비스 못 해주죠. 지금 제코가 적자인데, 그러다 보니까 창정비를 해줘야 되고, 또 몇 개월에 걸쳐서 3개월 정비, 6개월 정비, 1년 정비 이런 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이래가지고 자기네들이 베네수엘라에 있는 공장에서 부품을 직접 만들어서 여기다가 집어넣고 러시아제 무기들을 창정비하겠다라고 하는데, 러시아제 무기 자체도 믿기 힘든데
그걸 또 베네수엘라가 부품을 또 역설계해서 만든 그 부품 가지고 이 창정비를 하면 이게 제대로 작동할까 의구심이 좀 드네요. 아무튼 이런 상황. 자, 그리고 X-37B 우주선인데요. 이게 우주왕복선. 그리고 도대체 이 우주선이 뭘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한 번도 말해준 적도 없고 질문을 해도 답도 안 해줘요. 보시다시피 아랫부분은 까맣게 돼 있고 윗부분은 이렇게 비행기 색깔이죠. 보잉에서 만들었네요. 아랫부분이 왜 까맣냐? 밑에서 지구에서 올려다 봤을 때 보이지 말라고 이렇게 까맣게 칠해놨죠. 근데 우리 전투기들 이런 거 보면 좀 회색 계열로 이렇게 도색해놨지 않습니까? 하늘이 사실은 뭐 우리 하늘색 이래가지고 파란색 색칠하지만 실제로 상당 부분의 그런 일년 중 상당수가 하늘이 좀 회색 계열이 더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회색 계열로 바닥을 칠해놨죠. 밑에서 봤을 때 잘 안 보이라고. 이것도 우주에 있으니까 밑에서 봤을 때 까맣게 해서 잘 안 보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놨는데 이 우주선이 도대체 뭐하냐? 적의 위성 근처에다 가가지고 이 내부에서 로봇팔이 나와가지고 저거 위성을 회수해버린다든지 아니면 툭 쳐서 궤도를 이탈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일을 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한 번도 답해주지 않았어. 뭐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어쨌든 908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뭘 하고 왔을까요? 뭐 툭툭 많이 치고 왔으면 좋았겠는데요. 자, 이스라엘도 이런 무인기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사진이 없으니까 그냥 스텔스 무인기 사진 하나 얹어놨습니다. 자, 스텔스 무인기를 만들었는데 이란을 공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텔스니까 평소에 안 보이게끔 들어가겠다 그 말이 되겠죠. F-35하고 협동전투, 로얄 윙맨처럼 그렇게 협동전투하는 이런 거 만들겠다라는 건데 이미 개발 끝냈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정보가 나왔으면 이미 전력화된 거죠. 그리고는 이미 작전 한번 성공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은 이 드론 부분에 정말 앞서가는데 2000년대 초반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드론 막 치고 나갈 때 우리도 유인 전투기 말고 이 무인 전투기 여기에 우리가 투자하자, 무인기에 투자하자라고 저 같은 밀리터리 마니아들이 마구마구 떠들었는데 그때 군에서 뭐라고 했냐? 우리 좀 늦었다. 이스라엘이 저렇게 치고 나가는데 라고 했는데 그게 벌써 20년 됐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투자했으면 어마어마한 실력 됐겠죠. 지금 안타깝습니다. 지금이라도 여기가 우리 길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본이 C2 수송기에다가 16식 보병 전투 장갑차를 싣고 와가지고 대만에서 110km 떨어져 있는 섬에다가 확 전개하는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호사가들은 이걸 보고 중국이 대만 사태에 개입할 것을 대비해서 미리 전개시키는 그 훈련을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섬에서 네메시스, 그러니까 이 지대 함 미사일 가지고 중국 함대를 때리는 이런 전력을 투사하는 훈련. 그런데 이제 전차를 갖다 놓으니까 그건 아니겠지. 하지만 전차나 뭐 그런 지대함 미사일 발사 차량이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 지대함 미사일 발사 차량 대신 이 전차 가지고 훈련한 거 아니냐라는 것과 대만에다가 직접 들어가서 전투를 벌여주기 위한 사전 전개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겁니다. 흑해 함대를 때렸던 바로 그 수상 드론이죠. 이거 이렇게 직접 보여주면서 이게 말이죠. 길이가 5.4m, 탄도 중량은 180kg, 180kg 꽤 셉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적함에 돌진할 때는 30노트의 속도로 돌진을 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80kg의 탄두를 터뜨려서 자폭 돌격을 하는 드론인데 요거 하나에 25만 달러. 그래서 이거 우리가 100대를 만들겠다. 그러면 2,500만 달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2,500만 달러 목표의 크라우드 펀딩을 해서 전 세계인들이여 우리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세요. 이 드론 100대 사게 모금해 주세요. 라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세계인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알려드리면서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은 우크라이나에 그 어떠한 유형의 살상 무기도 공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헤르손 탈환 작전의 선봉에 이스라엘제 장갑차가 등장해 이스라엘이 비밀리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 탈환 작전에서 기존에 알려진 것과 전혀 다른 형상의 새로운 엠랩 장갑차를 투입했으며
해당 차량은 이스라엘에서 제작된 가이아 아미르 모델로 확인됐다고 우크라이나 웨폰 트래커가 현지 시각 11월 13일 리포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되는 각종 무기체계들의 현황을 리포트하는 SNS 계정인 우크라이나 웨폰 트래커는 우크라이나 남부작전사령부 예하 부대가 헤르손 탈환작전에서 가이아 아미르 차량을 사용하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의 포드 F-550 트럭의 셰시를 기반으로 제작된 10톤급 지뢰 방호 장갑차인 가이아 아미르 모델은 7.62mm 소총탄과 급조 폭발물로부터 내부 병력을 보호할 수 있는 방호력을 갖춘 고성능 MLAB 차량인데요. 운전석과 보조석을 포함해 최대 12명의 병력이 탑승할 수 있고 승차감이 좋아 상당한 수출 실적이 있는 모델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에서 개발되고 제작된 이 장갑차는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에 공급된 적이 없다는 것인데요. 해당 차량의 헤르손 전선 등장에 대한 우크라이나 매체들의 질의에 키우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 측은 그 어떤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 타블로이드지인 마리브는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최근 이란이 러시아를 도와 대량의 드론을 판매함으로써 그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력 확장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설득해왔다 라며 이번 가이아 아미르 장갑차 발견은 이스라엘의 비공식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이 이미 시작됐을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오신트 소식통들은 이스라엘이 장갑차뿐만 아니라 카운터 드론 시스템과 미사일, 개인 화기 등 다양한 무기를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우크라이나에 전달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스라엘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수위가 어디까지 가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MLAB 장갑차죠. 지뢰 방호 장갑차. 밑에서 지뢰가 터져도 이 차량 아랫부분이 이렇게 V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폭발력이 빗겨나가서 내부에 있는 승무원들이 안 죽는 그런 걸 이제 MLAB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 동영상에 2대가 등장한 거예요. 2대가 등장했다는 것은 더 많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찍는 사람들이 신기해가지고 막 참을 칩니다. 그래서 이 군인에게 야, 이거 처음 보는 건데 이거 뭐야? 어디서 났어? 승차감 어때?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인터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이언돔 좀 줘라. 뭐 이렇게 할 때 안 준다고 그랬어요. 우리 니들 줄 거 없다. 우리 생산 능력 없다. 이라고 안 준다고 그랬는데 무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이스라엘제 무기가 많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이스라엘제 무기는 굉장히 고성능이죠. 뛰어난 활약을 기대해 보겠고 또 이스라엘이 준다고 했던 이 카운터 드론건 그러니까 드론을 전파 제밍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떨어뜨려 버리는 이 카운터 드론건을 준다고 했는데 빨리 주기를 바라고 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카운터 드론건 준다고 했던 그 총리는 베넷. 그런데 지금 정권 바뀌었죠. 네타냐후. 더욱더 강성인 이란에 대해서 이를 부드득 갈고 있는 더욱더 강성. 이 네타냐후 총리의 형이 엔테베 작전했던 그 지휘관 아닙니까? 바로 그 형제들인데 용감한 형제들이죠. 부디 좋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소식 뒤로 하고 두 번째 소식 들어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트라이던트2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가득 실은 영국 전략원잠이 작전 중 수중에서 화재를 일으켜 모항으로 긴급 회항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영국 해군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혀졌는데 당장 뾰족한 해결책이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핵탄두를 탑재한 SLBM을 싣고 전략 초계 임무를 맡아 작전 해역으로 향하던 영국 해군 벵가드급 전략원잡 2번함 빅토리어스 함에서 지난 10월 초 화재가 발생해 잠수함이 긴급 회항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복수의 영국 정보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11월 13일 리포트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영국 해군 관계자들을 인용해서 10월 첫째 주 전략 초계 임무에 나섰던 빅토리어스 함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잠수함의 전략 초계 임무가 취소되고 스코틀랜드 지역의 모항으로 긴급 회항했다고 전했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빅토리어스 함은 지난 1995년에 취역한 수중 배수량 16,000톤 규모의 벵가드급 전략원잠 2번함인데요. 이 잠수함에는 각각 3발의 핵탄두를 싣고 있는 트라이던트2 D5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16발이 실려 있었습니다. 해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원자로와 이어지는 전기 변환 계통에서
검은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으며 이로 인해 전원 공급 계통에 일부 손상이 있었다라며 승조원들은 화재 발생 직후 방호복으로 갈아입고 화재를 진압했으며 다행히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전했습니다. 빅토리어스함은 영국 해군이 4척을 보유 중인 뱅가드급 전략원잠 가운데 한 척으로 북대서양 지역에서 러시아를 견제하는 전략 초계 임무를 수행하는 전력인데요. 4척 중에 한 척이 선내 화재를 일으켜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해군은 이 사건에 대한 공식 논평을 거부하며 핵 억제력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신트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가 지난달 발생한 프린스 오브 웨일스 항공모함의 기관 고장 문제와 함께 영국 해군의 준비태세에 얼마나 큰 허점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임명을 요구한 해군 관계자는 빅토리어스함이 예산을 제때 배정받지 못해 계획 정비를 제대로 받지 못했으며 이번 화재 역시 노후 부품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밀폐된 공간인 잠수함 선내에서의 폭발이나 화재는 내부에 실려있는 연료나 탄약, 원자로의 폭발로 이어질 수 있고 유폭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유독가스에 의한 인명 피해 발생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사고인데요. 한때 세계의 바다를 호령했던 대영 제국의 해군이 어쩌다가 부품 하나 제대로 갈지 못해 이런 사고를 내는 지경에 이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뱅가드급 원잠 4척이 있는데 이게 두 번째 1995년도에 취역했으니까 30년 조금 안 된 그런 잠수함이에요. 그런데 이게 잠항 중에 화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 HDC 변환 장치 여기에서 지금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는 정비를 제때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 영국이 어쩌다가 이랬댔냐? 영국이 돈이 없어서 하푼 함대한 미사일 퇴역을 하고 그 대체 함대한 미사일 도입할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영국 해군 군함 중에서 거의 절반가량이 함대한 미사일 없는 그냥 빈통으로 달고 다닙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영국 해군의 상황이에요. 정말 놀랍죠. 그리고 프린스 오브 웨일스 이 퀸 엘리자베스처럼 초도함도 아니고 두 번째 함 아닙니까? 두 번째 함이 그런 고장을 일으킨다. 웃기는 일인데요. 중국부터 항공모함 잘 못 만들어서 맨날 조선소에서 수리만 받고 있냐라고 하는데 영국도 마찬가지죠. 만들어서 나가다가 불 나가지고 고장나서 다시 들어왔다. 그게 그런 상황이고. 자, 여기 이 잠수함 한번 보십시오. 여기 뒷부분에 원자로 있죠. 원자로. 그리고 이 변환장치, 동력 변환장치라 그러면은 당연히 원자로에서 빠져나오는 그곳에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불 났어요. 그러면 원자로에 옮겨 붙을 가능성. 그리고 에서 전방으로 가면 또 이 트라이던트 2 핵미사일 SLBM이죠. 그거 16발 실려 있는데 그 미사일에 옮겨 붙을 가능성. 둘 다 핵 아닙니까? 야, 이런 상황에 그것도 수중에서 불이 났고 그렇게 해서 화염이 치솟으면 어떻게 됩니까? 질식하죠. 그래서 긴급 부상했고 그리고는 이제 해치를 개방하고 연기를 빼내면서 화재 진압에 성공해서 다행히 사상자는 없다고 하는데 그 질식으로 인해서 이게 눈에 보이는 외상은 아니지만 그 연기를 흡입해서 또 부상이 생길 수가 있죠. 굉장히 치명적인 부상이 되는데 그게 그런 거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영국이 해군력으로 전 세계를 지배했던 영국이 이렇게 함대함 미사일 장착할 돈도 없고 또 이렇게 이 잠수함을 수리할 수리비도 없고 이렇게 해서 정말 가장 기본적인 그런 베이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스파크가 일어났다. 그게 화재가 됐다라는 것은 영국의 현실을 아주 단편적으로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영국 정말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우리도 미래를 그리면서 군사력 운용, 국가 운용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영국 보면서 항상 해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